し、今度マサラタウンからポケモンマスターを目指してトレーナー修行の旅に出るんだ。俺の行く手には山や海の、いや伝説にさえなっているポケモンたちがいっぱい待ってるはずさ。ハラハラドキドキワクワクピカピカの大冒険を見てくれよな。新番組「ポケットモンスター」4月1日火曜夜6時30分からいよいよスタート。みんなも俺と一緒にポケモンゲットだぜ。 1997년 4월 1일 일본 TV 도쿄 채널에서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첫 방영이 시작됩니다. 닌텐도가 발매한 휴대용 게임기에 게임보이의 게임팩으로 처음 등장했던 포켓몬스터의 애니메이션 흥행은 이미 예정된 결과나 다름없었는데요. 게임보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시리즈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역시 그에 부응하는 성공을 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예상대로 첫 회 10.2%로 출발한 시청률은 3개월 만에 17.1%까지 치솟았고 최고 시청률 18.6%에 도달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가 이 정도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건 사실상 당시 모든 아이들이 포켓몬스터를 시청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포켓몬스터의 인기는 말 그대로 초절정이었죠. 피카츄, 가이류, 야도란, 비숑, 고다크, 고라토, 스마토, 야로. 포켓몬스터가 방영하는 시간에는 모두들 TV 앞으로 모였으며 학교에서는 포켓몬을 빼고는 대화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압도적인 흥행에 신이 난 포켓몬 컴퍼니는 각종 굿즈 상품들을 출시했고 이 또한 품절 대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どんなおまけがついてるの？ポケモンのシールとか、マスコットとか。今シールとか何枚ぐらい集めてる？ 100枚ぐらい。あ、そんなに集めてるんだ。これみんな持ってるの？持ってます。持ってます。持ってます。戦うの。可愛いとか。可愛いとかある。白竜とか。 이러한 대중적인 성공은 일본 내에서 포켓몬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는 것을 넘어 어느덧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하나의 신드롬이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포켓몬스터가 TV 애니메이션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한 획을 그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12월 16일 오후 6시 30분 그날 역시도 아이들은 포켓몬스터를 보기 위해 여느 때처럼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곧이어 제38화 전내전사 폴리곤 편의 오프닝 타이틀이 뜨자 저마다 기다렸다는 듯 환호를 질렀죠. 시리즈 최초로 등장하는 인공 포켓몬 폴리곤의 등장은 금세 아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컴퓨터 공학 기술로 만들어진 폴리곤은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뚫어져라 보고 있는 화면 속에서 지우와 친구들은 폴리곤과 함께 사이버 세계를 모험하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등장한 로켓단 역시 폴리곤을 이용해 사이버 세계로 들어와 방해 공작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6시 51분 어느덧 극은 클라이맥스에 접어들었고 아이들은 더더욱 TV 앞에 몸을 바짝 붙였는데요. 그 시각 시청률은 무려 18.5%에 달했죠. 이를 당시 기준으로 추산하면 간토 지방에서만 약 250만 가구가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명실상부 최고의 애니메이션임을 또 한 번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사이버 세계의 백신 프로그램이 지우 일행과 로켓단을 외부 침입자로 간주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 피카츄가 시그니처 기술 100만 볼트의 준비 동작을 시전했죠. 그리고 곧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피카츄의 100만 볼트가 미사일을 요격하던 순간 화면이 빠르게 깜빡거리는 전멸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사이버 세계를 실감나게 표현하고자 했던 제작진들의 연출은 그 정도가 심하다 못해 성인이 보기에도 눈이 아플 지경이었죠. 순간적으로 강한 빛을 뿜어내는 화면은 그대로 TV 바로 앞에 있던 아이들의 눈을 강타했습니다. 오후 6시 52분 한 통의 긴급 전화가 119에 접수됐는데요. 우리 애가 이상해요. 테레비를 보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전화들이 소방서 온 전체에 밀려들기 시작했죠. 이러한 사태는 일본 열도 전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으며 저녁 사이에 무려 7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問題となっているのは昨日午後6時半からテレビ東京系列で放送されたアニメ番組ポケットモンスター、通称ポケモンです。診察した医師などの話によりますと、子どもたちは番組後半の6時50分ごろ、青白い光に続いて赤い光線が点滅するシーンを見た直後、突然痙攣などを起こしたということです。原因については赤い光などが点滅する画面から刺激を受けたことによる高過敏性転換と指摘する専門家もいます。自治省消防庁の調べによりますと、病院に運ばれた人は全国で685人、そのうち208人が入院したということです。 말 그대로 순식간에 벌어진 대참사에 수많은 아이들이 발작을 일으키며 병원으로 급히 실려온 것인데요. 그 장면을 함께 본 어른들마저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구토를 할 정도였으며 몇몇 아이들은 극심한 경련과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까지 붙여야 했죠. 사상 초유의 사태에 현지 언론은 앞다투어 사건을 보도해 나갔습니다. 곧바로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전문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사태의 원인을 광과민성 증후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광과민성 증후군이란 깜빡이는 빛이나 특정한 시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갑자기 경련이나 의식 소실 등의 발작 증상을 보이는 현상이죠. 조사 결과 이날 방영된 전내전사 폴리곤 편이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최적의 조건을 한데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이 재빠르게 깜빡거리는 전멸 효과는 파카파카라고 불리며 예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에 자주 쓰였던 연출 방식 중 하나였는데요. 보통 검은색과 흰색을 번갈아 사용하며 화면을 0.1초 간격으로 빠르게 바꾸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장면을 만들 수 있고 작화에 필요한 컷수까지 줄일 수 있어 제작비 절감에도 매우 유리했죠. 문제는 이러한 연출 기법에 무슨 색을 사용하고 몇 초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포켓몬스터의 총괄 디렉터였던 요야마 쿠니이코는 사이버 세계 안에서의 실감나는 전투 장면을 구현해내기 위해 빨간색과 파란색을 교체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것은 곧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말았죠. 빨간색은 파장이 긴 장파장인 반면 파란색은 파장이 짧은 단파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색조합은 인간이 색을 인지함에 있어 극단적인 자극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화면에 연출한 전멸 효과는 국소 부위에만 작게 들어간 것이 아닌 화면 전체에 약 4.5초간 106번, 즉 초당 약 24번이나 일어났는데요. 이는 당시 애니메이션 방영에 있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예로 일반적인 시각 효과를 넘어 매우 과한 수준의 연출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0년대 일본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던 CRT 브라운관 TV는 이러한 전멸 효과와 잔광 처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한 자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뇌가 이것을 단순한 전멸 효과가 아닌 강한 선광 자극으로 인식하고 말았던 건데요. 어린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뇌 발달이 미숙해 광과민성 증후군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 집단 발작은 물론 실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었죠. 最初の方は大丈夫だったんだけど、後からなって気持ち悪くなって。気持ち悪くなって、その時はどうしたのか？頭抱えて、そのまま。寝たの？で、朝起きたらどうだった？昨日のことは覚えてなかった。ポケットモンスターのどんなシーンぐらいからとか、どんな感じとか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覚えてないんだ。最後の爆発のシーンで、なんか頭痛とかしてきて、それからよく覚えてない。その時のこと覚えてますか？どんな感じだったの？なんか丸い線みたいなのがぼーっと動いてるような。目の前を？なんかテレビ見てるけど、見えなかったんだよ。なんか目が見えなくなって。目が見えなくなって。なんか少し。で、あまり、どこに何があるのかわからなかったから。なんかここら辺が痛かった。頭のてっぺんがどんな風に痛かった？ズキズキくるような。ズキズキくるような。 뿐만 아니라 광과민성 자극에 예민한 성인들마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部屋で片付けをしながらこうちらっと見てたんですけど、妙にチカチカするからなんだろうって見たらこう画面がカッカッカッって入るようになって、いやそんなのがアニメで出るわけないからおかしいなって覗き込んだら、もうその後ね記憶が全然なくなっちゃってて。 방송 직후 포켓몬스터를 편성한 TV 도쿄는 황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 방안을 밝혔는데요. 原因はどうあれ、テレビ東京の放送をご覧になってこういうこと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誠に申し訳なく思っております。 그와 동시에 해당 방영분을 다시 보지 말 것을 누차 당부했죠.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이 취해질 때까지 포켓몬스터의 방영을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태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 전문가들은 일본의 TV 방영 시스템을 지적했는데요. 당시 TV 도쿄를 비롯한 대다수의 방송사들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로부터 전달받은 최종 편집본을 그대로 송출하기만 할 뿐 방영 전 전체 영상을 검수하는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이었죠. 결국 1998년 4월 이른바 포켓몬 쇼크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방송협회와 일본 민간방송연맹의 주도하에 TV 방송 공식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1초에 3회 이상 전멸 사용은 금지한다. 화면의 4분의 1 이상 면적에서 10% 이상의 밝기 변화가 있는 전멸 효과는 피해야 한다. 선명한 빨간색 전멸은 특히 신중하게 취급한다. 여기에 더해 이후 방영되는 모든 애니메이션의 오프닝에 방을 밝게 하고 떨어져 보라는 안내 문구가 추가되었는데요. 또한 모든 TV 애니메이션들은 화려한 연출이나 광원, 번개, 광선 등의 빛나는 요소가 등장할 경우 화면의 밝기를 크게 낮추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두었죠. 국민 애니메이션에서 한순간에 국민 테러 애니메이션으로 전락한 포켓몬스터로 인해 닌텐도는 주가가 5%나 하락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38화는 영구 방영 정지 처분을 받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방영되지 못했는데요. 빨강, 파랑으로 전멸했던 화면이 폴리곤의 색과 비슷했던 탓에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폴리곤은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 현재까지도 본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